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이번 시간에도 내가 좋아야 한다. 이걸 또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용맥 탐지 하다가 강의하다가 이제 중단했어요, 시간상. 그래서 이번에 또 용맥 탐지 계속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를 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산줄기가 내려오는 데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산줄기를 잘라보면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 능선이 이렇게 좀 약간 뾰족하게 나온 데는 우리가 이걸 귀룡이라고 합니다. 귀한 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은 귀하신 출세하는 분이 나오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룡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룡. 이제 이런 데다가 명당에 모시면은 부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은 우리가 용맥이 탐지를 별도로 안 해도,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용맥을 알 수가 있어요. 보이니까. 여기 용이니까, 여기가. 그런데, 이런 부룡으로 내려온 데는 용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그 맥의 중심을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옐로드를 가지고 탐지를 해야 돼. 탐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탐지를 하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대각선으로 지나가면서 탐지를 했을 때 이 옐로드를 들고 이 산줄기가 어디로 내려갔는지 그 맥을 발표해 주세요 하고 암시를 하고 가다 보면 이게 확 꺾어집니다. 그럼 꺾어지는 데가 용이라고 했어요. 용맥의 이제 시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치대. 그러면 거기가 이제 맥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맥폭 보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룡에서는 이걸로다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습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맥 탐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숙달이 돼서 우리가 명당 혈자리를 딱 찾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뭐 어려울 게 아니에요. 용맥 별도로 탐지 안 해도 돼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용맥 탐지도 이제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혈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필요 없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혈자리 찾는 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혈자리가 뭐예요? 명당자리잖아요. 명당자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명당자리의 그 가치는 200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200억. 그러니까 그만한 땅을 찾는 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떠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자리 찾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기초적인 거.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눈이로 뭐 찾는 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옐로드를 갖고 찾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땅에 서가지고 이 옐로드에게 암시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명당자리에 가서 도르십시오 하고 가다 보면 어디선가는 이게 어디선가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명당자리다 이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가다가 보면 수맥을 볼 때 수맥이 교차되는데 거기 가서 도르시오 하면 가서 이제 수맥이 이런 식으로 또 돌아요. 그러면 그 자리도 이제 수맥이 교차되는 지점이죠. 이제 그렇듯이 이 명당 혈자리도 찾을 때 옐로드는 무심코 가는 거예요. 암시를 주고 명당 자리에 가서 돌아가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뱅글뱅글 도는 자리가 명당이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들 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습 공부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혈자리를 올바로 찾을 수 있다면 이 방식도 크게 쓸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지기. 먼저 지기 탐지했죠. 그러면은 지기 탐지는 우리가 눈을 일단 봐야 돼. 보고 나서
아, 저기가 혈자리 같구나. 그랬을 때 거기 가서 중간쯤에 서가지고 거기서 딱 진단할 때 이것이 쫙 벌어지면은 그 자리가 좋은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걸 보는 방식은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우리가 크로스로 보는 거고, X로 보는 거고, 수맥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사기, 영가 문제 이런 걸 따질 때 이거를 크로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기운, 생기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우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수맥이 있으면 가서 쫙 벌어져요. 수맥이 있으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삶의 노이를 해가지고 그걸로 다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가다가 딱 진행하다가 벌어지면, 엘로드가 벌어지면 그 자리가 수맥이에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러나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안 좋은 데서는 크로스, 좋은 데서는 Y자로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를 봐서 저기가 명당자리 같구나. 그럼 거기 가서 서가지고 딱 진단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딱 벌어지면 이 자리가 명당이로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건 지기탐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맥탐지, 이제 전 시간에 했고 아까 조금 전에 했고요. 용맥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용맥을 보고, 자, 아까 기령에서는 용맥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용맥이 보여요. 그럴 때는 이쪽에 서 있던지 이쪽에 서 있던지 아무 때고 서가지고 명당 혈자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라게.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딱 서서 진단하니까 이게 옐로드가 이쪽을 딱 가리켰어. 그러면은 여기가 교차되는 점, 이 맥과 여기 교차되는 점이 명당 혈자리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용맥이 안 보일 때, 이건 귀령이라 했죠. 귀. 그 다음에 부령. 부령은 펑퍼짐하게 내려옵니다. 한 줄에 펑퍼짐하게 내리고 어디로 내려는지 몰라요. 꼭대기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군데서 보면 돼요. 여기서 진단해서 보니까 1이 가르쳤어. 옐로드가. 그러면 여기서 뭐 한 10발짝 더 가서 여기서 또 진단해봐요. 그러니까 1이 가르치더래요.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옐로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차되는 점 여기가 명당 혈자리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용맥이 아닌 아무 데서도 상관없어요. 편편한 땅 이런 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뭐 편편한 뭐 논밭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여기쯤에서 아무 때고 서서 옐로드로 다 그 명당 혈자리를 일부러 가르치라래요.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딱 가르치고 다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멈추는 지점. 그러면 거기를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거기를 눈으로 여기 뭐 돌이 하나 있고 뭐 여기 뭐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무슨 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요. 그 다음에 한 10발짝으로 20발짝으로 가고 여기서 또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당 혈자리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라는 암시를 하고 진행했을 때 딱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디로가 가르쳐요. 그래서 일이 딱 가르치더라 이거 이 방향으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강 교차되는 지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쯤이 명당혈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명당자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많이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거리 측정이 있어요. 원거리. 아까 이제 진액 탐지는, 지기 탐지는 가서 진단하지만은, 저기서 명당 같은데? 하고 원거리, 멀리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연습을 해라, 이게. 그랬을 때, 이것이 쫙 벌어져, 거기 명당자리 맞구나. 뭐, 10m, 100m, 200m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면은, 임시로다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저기 집이 있어요. 근데 저 집이 뭐 때문에 집이 있는데 저 집이 명당인가 아닌가 이걸 진단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할래니 지금 바쁜 시간에 어딜 거기를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는 저 집을 내 마음으로
내 손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마음으로. 저 집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뭐랄까, 마음을 잡는다랄까? 어떤 마음을 비우고 여기다가 올려놓는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영가백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 집을 여기다 올려놔요. 그랬을 때, 여기 저 집이 여기 있어. 저 집이 명당인가? 해서 여기 쫙 벌어지면은, 명당이로구나. 그러면 이제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뭐 변화가 없이 하면 명당은 아니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저 집이 도깨비터인가? 그것도 진단도 돼요. 도깨비터인가? 하고 진단해서 보면 이게 좌측으로 쫙 가면, 아이고, 저기 도깨비터네! 이렇게 해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원거리 측정이라고 합니다. 원거리.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측정이 있어요. 원격. 자, 우리가 이제 보이지가 않아. 여기 보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왔어. 근데 거기서 뭐 좋으니 나쁘니 뭐 하기도 그러니까 그 집을 놀러 갔으니까 내가 기억이 되잖아요. 기억이 되니까 그 집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집 친구 집에 아까 갔다 왔으니까, 아니면 어제 갔다 왔으니까, 그 집을 아니까 친단해봐요. 그래서 자, 보시면, 걔네 집이 명당집이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주면은 아니다 이거예요. 또 도깨비터인가? 딱 이리저리 쫙 가시면 도깨비터로구나. 근데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격 진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외갓집이 내가 그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집을 내가 갔다 왔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데래 돼. 보이진 현장에서 보이진 않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집, 알고 있는 묘. 그 전에 뭐 장사 지내는 거, 누구네 장사 지내는 걸 봤는데, 그 터가 명당인가 아닌가? 진단을 해라, 이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일체 유심조 사상이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 그래서 아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축소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땅을 축소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뭐 밭이든 논이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땅이든 이렇게 땅이 있어. 근데 여기다 집을 짓대. 그러면은, 어디다가 줘야 될까? 이 땅이 좀 크니까. 어디다 집을 줘야 좋을까? 이거를 이제 명당을 찾아줘야죠. 우리가 의뢰가 오면은, 그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외국은, 우리는 이제 동양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땅을 어떤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 보지만은, 서양에서는 무기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용성, 이런 거 위주로 하죠. 그래서 현대인들도 보면 우리나라도 실용성을 많이 따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명당자리가 있더라도, 몰라서 안 쓰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비탱이나 집을 집니다. 왜? 나머지는 뚝 잘라서 팔아먹어.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용성.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졌을 때, 여기다 지면은 얼마나 실용성이 없어요. 여기 팔아먹자니 별로, 조그맣고, 이쪽으로 잘라서 팔아먹자니 조그맣고. 그러니까는, 실용성을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비탱에다 져가지고, 나머지는 여차하면 팔아먹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현대인들은 이제 그걸 따집니다. 그러나, 명당이 있을 때는, 명당에 짓는 게 원칙이죠. 여기 있다고, 여기가 명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다 짓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굳이 실용성을 따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의뢰인은 하나는 여기다 짓고 나머지는 여차하면 팔아먹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일 끌어들여서 명당을 만들어서 쓰는 방식을 또 택해줘야 되겠죠. 이건 이제 차선책입니다. 차선책.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차선책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축지법이나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땅을 줄여가면서 찾는 거예요. 땅을 줄여가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명당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여기 쓰던지 어디 아무 데고 다 이 전체가 이 땅이 전체가 보이는 데 가서 서야 돼요. 서가지고 여기서 쓰니까 다 보이더라 이거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내가 임의대로 눈위로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요. 눈위로 잘라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여기 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뭐 바위가 있다든가 돌이 있다든가 어떤 나무가 있다든가 뭐 희한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풀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자르고 이쪽을 진단합니다. 여기를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에서 딱 진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옐로드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는 명당이 있구나. 자, 그래서 또 이쪽을 또 보고 해야 되겠죠. 이쪽을 보고 해보니까 여기 없어. 옐로드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랬을 때, 아, 여기는 명당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반을 잘라요. 여기는 분명히 혈자리가 있어요. 생기 있는 땅이 있다 이거. 이게 지시를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을 때 여기쯤 가서 여기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쯤 가가지고 또 이미대로 내 눈 위로 잘라요. 눈 위로 이렇게 저기서 이쪽 뺀다. 여기서 와서 이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쫙 옐로드가 Y자로 벌어져요. V자로. 그 이쪽을 또 진단하니까 없어. 크로스가 돼. 그럼 여기 명당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여기 서서 또 여기 이미대로 반을 잘라봅니다. 자르는 거예요. 반을 잘라서 이쪽을 보고 이쪽을 봅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진단하니까 여기서 V자로 벌어져요. 이쪽에는 크로스가 되더라고요. 그럼 명당이 여기 또 있구나. 그럼 요 안에 명당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그래서 요것이 뭐 작아진다면은 한 10평, 20평 미만으로 된다면은 바로 가서 이제 우리가 진행 방법 아까 했죠. 명당짜리 가서 털어라 하고 지시를 하고 우리가 후쪽에서 들어가면 어디선가 이렇게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명당이로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아직도 커. 이게 남은 땅이 커. 그러면 또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여기서 이미대로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이쪽을 보고 이쪽을 진단하는 겁니다. 같이 진단해 보니까 여기서 V자가 되고 여기 X자가 되고 그 요 안에 명당이 있구나. 이렇게 자꾸만 축소해서 나가는 거예요. 축소하다 보면 조그마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혈탐지 방식으로 다 해서 뱅글뱅글 도는 데 가서 여기다 집을 짓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땅을 줄이는 집질 사람은 여기다 집을 짓든 안 짓든 이건 그 사람 마음이고요. 이거 찾아줘야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땅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이제 이거를 연구할 때 이건 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내가 이거를 개발했구나 터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저보다 10년 전에 이거를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명당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안국준 씨더라고.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방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2008년도인가 그때 이제 바람소리 물소리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한 5년 걸쳐서 연구해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이제 수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05년이나 4년도에 이걸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탈고해서 2009년도에 썼는데, 책을 출간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자 탈자 보는 거, 그걸 교정 관할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전문가가 보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교정을 의뢰했거든요. 이제 오자 탈자가 있나. 근데 그분이 이걸 쭉 보더니 저한테 책을 한 권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명당 길라잡이라는 책에 보니까는 이 내용이 그 책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는데 아니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땅을 축소시켜가면서 명당을 찾아가는 것 이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익히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원거리 측정. 이거 이제 진짜 아까 보는 거 이제 했지만은 어쨌든 원거리 측정은 우리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먼 데 있는 거를 우리가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가 이래서 운전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탁 집을 지은 게 있죠. 그럼 저 집은 명당에다 잘 어울린 것 같은데 그럼 뭐 운전하다가 거기서 진단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까운 휴게소에 이제 가서 차 안에서 이제 딱 거기서 봐요. 아, 아까 그 집이 좋은가. 그래서 딱 보면은 딱 V자로 됩니다. 그러면 아, 명당이로구나. 역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 보는 그 태양도 여기다 올려놔봤어요. 마음으로. 여기다 올려놓고 진단해보고, 어우, 생기 있어요. 달도 여기다 올려놓고 제가 진단해봤죠. 생기가 있더라고요. 지구도 올려놓고 이거 생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지구도 생기가 당연히 있죠. 그 수많은 명당자리에서 생기가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멍혈이라고 하잖아요. 혈. 지구가 숨 쉬는 구멍이다 이거예요. 구멍.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명당자리입니다. 명당자리. 그래서 이 혈자리를 올바로 찾는 사람들이 진정한 풍수예요. 이 명당 혈자리도 찾지 못하고 주변 산만 보고 주변 물이 어떻게 흐르는가만 보고 그 다음에 방향만 보고 우리가 풍수를 하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수가들이 그 소중한 자리가 명당이 드물어요. 가장 많은 것은 그냥 본인이 나는 요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잡아놓은 자리, 풍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잡은 자리가 명당 혈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뭐 고스톱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생각을 해요. 깊이. 특히 장기나 바둑 같은 거 깊이 생각을 해서 딴 게 줄자리 갖다 놓습니다. 줄자리. 많이 생각해보는 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듯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딱 잡은 자리가 명당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풍수가들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수입을 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으면 폐기시키든지 반품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는 지금까지 계속 그냥 쓰고 있어요. 1300년 동안. 이게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빨리 폐기시키든지 반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어디 가서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바위돌을 계란위로 지금 치는 격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도 보면은 정말 공부 잘못했다 이게 그동안에 10년을 공부해도 20년을 공부해도 30년을 풍수 공부를 해도 명당이 뭐가 명당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른 풍수 개념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청호경이나 장경에 보면은 호리지차 화목천리라고 써요. 이것도 보면은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이 털끝 하나 차이로 화와 복이 천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털끝 하나 차이로. 털끝 하나 차이로 여기는 천당이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책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풍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향법에 들이대고 있어요. 향이 예를 들어서 뭐 묘지향이 여기서 뭐 1도 틀리는 그 맞고 여기 차이로다가 화와 복이 천리를 갖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이렇게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 청호경, 장경, 금난경 그 시대에는 향법이 없었어요. 향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금에 와서 향이 조금 틀리는 거에 따라서 화와 복이 천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강의를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향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 땅에서 얘기합니다. 땅에서. 그래서 명당자리는 육박형 땅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 쓰면 수맥에 쓰는 거죠. 이 육박형은 수맥입니다. 수맥에 쓰는 거예요. 명당을 벗어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벗어나서 쓰면은 뭐예요? 이런 데다 이렇게 묘지 쓰면 뭐예요? 이 혈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런 현상을 빚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다 써줘야 진정한 명당입니다. 진정한 명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아요. 이렇게 걸쳐진 묘, 이렇게 걸쳐진 묘 많습니다. 다음에 보면은요. 어떤 묘는 봉분이 하나예요. 봉분이 하나. 봉분이 하나인데 이 명당자리가 육각필당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은 여기 명당에 들어가셨는데 한 번은 명당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데도 많아요. 이런 데도. 그렇듯이 이런 걸 우리가 반쪽 명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양택학에서 공부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양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반쪽 명당이 많아요. 반만 명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리지차 화복 천리에 대해서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은 자꾸만 향법에 들이대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리지차 화복 천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거를 향법에 들이대선 큰 오산입니다. 사람들. 풍수가들이 향이 조금만 틀려도 화와 목 천리가 왔다 갔다 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거 책을 쓸 때 이 청호경을 쓰신 청호자 그분이 살았을 때 한나라 시대예요. 곽박이 쓴 금난경은 진나라 시대입니다. 그때는 향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을 향법에 들이대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리지차 화복전례는 땅에서 따지는 거예요. 땅에서. 향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요만큼 쓰는 거에 따라서 틀리다. 화와 복이 천리가 왔다 갔다 한대요. 화복 천리다 이게. 그렇듯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풍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옛날에 쓴 청호경이나 장경은 내용이 좋은 게 많습니다. 살펴보면요. 근데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것은 왜 틀릴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인쇄 문화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쭉 인쇄해서 수천 권, 수만 권을 만들어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풍수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사본이었어요. 필사본. 그러니까 풍수책이 있으면 그걸 빌려다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베껴.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베껴서 계속 베껴서 내려왔다면은 지금 올바른 청호경이나 장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바꿔버려 막 바꾸면서 자기 주장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변질이 저는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듯이 옛날 우리가 말하는 장풍득서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장풍득서가 뭐예요? 어차피 특강이니까요. 장풍득서는 청호경 장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장경에서 나오죠. 장경에. 그래서 풍수지법은 득수위상이요 장풍차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득수위상이요 장풍차진이라.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부터 감춰진 땅을 찾아라 이게. 이것이 장풍득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풍과 수가 합쳐져서 풍수 이론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역도 있어요. 우리가 파자나 속자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파자 같은 거 이제 이런 얘기 있죠. 김삿갓이 이제 어디 집에 이제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을 줘야 먹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 그 부인께서 일량 독일 하오리까 이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파자거든요. 이걸 합치면은 밥 십자예요. 밥 십자. 상. 이게 복과 일을 합치면은 밥을 올리리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이제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월월 산산퍼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월을 두 개를 합치면은 벗붕자죠. 벗붕자. 몇 산자 두 개를 합치면 나아갈 출자죠. 출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벗이 누구에서 김삿갓을 지칭한 거겠죠. 이 김삿갓이 나가면은 밥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죠. 그 한 것을 주기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김삿갓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이 김삿갓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오신 토백한 놈. 그리고 그냥 갖다는 거예요. 자, 심. 이거를 합치면은 오심토백이에요. 합치면은 악한 악자잖아요. 악한. 이걸 합치면은 놈자가 되죠. 악한 놈 같으니. 그리고 그냥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이제 파자나 속자 이런 걸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의역을 해서 파자나 속자로 우리가 살펴보자 이게. 그랬을 때는 진정한 답이 나옵니다. 지금 모든 풍수가들이 이 논리를 가지고 많이들 쓰고 있어요. 물을 찾는 게 우선이요. 그 다음에 바람으로부터 감춰진 땅을 찾는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바람이 잘 안 부는 땅은 아늑한 땅입니다. 아늑한 땅은 전부 수맥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이 올바른 그 풍수 학문을 전수하겠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풍수를 지금 우리나라에 전달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300년 동안 시각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거는 현실이 증명합니다. 왜냐면은 묘지 여러분들 다 생계하고 공부해서 진단해 보십시오. 95%가 다 엉터리예요. 95%가 엉터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들어온 그 풍수 학문이 올바르다면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럼 그 90%에서 5%가 명당인데 이것이 그런 풍수가들이 제대로 찾아서 명당입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황소가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격이에요. 쥐잡은격. 어떻게 쓰다 보니까 5%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라는 것은 풍수 공부 안 한 사람도 아무데나 가서 난 여기 묻고 싶다, 여기 묻고 싶다, 여기 묻고 싶다, 100군데 찍으면은 5%는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풍수가들이 올바로 알고 찾은 것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을 왜 지금까지 했느냐 저는 그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풍득수라는 것은 우리가 풍은 하나의 기예요. 바람은 우리가 말하는 기입니다. 기예요. 그래서 바람도 우리가 이제 뭐 해선풍은 좋다, 직풍은 직접 들어오는 바람은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양택을 줄 때 뭐예요? 현관문이 여기 있으면은 화장실 문이나 예를 들어서 안방문이 여기 바로 이렇게 직충이 되면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사실 우리가 풍수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사는 게 불편해요. 제가 이제 설계사한테 일부러 그걸 알아봤어요. 불편하다 이게 사는 게. 그러니까는 화장실이나 안방을 턱 하고 요즘은 그래서 중문이 생긴 겁니다. 중문. 출입문이 있고 또 하나 또 문이 또 있어서 이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보건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은 보면은 뭐예요? 안방 문이 여기 탁 걸리면 남편이 바람핀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세요,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로 그 맞는 데 사는 남편이 바람피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 이런 집은 다 바람피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을 할 때, 4살 터울이. 그래서 우리가 신자진, 그걸 상합이라고 합니다. 신자진. 이것을
사유축, 해명이. 자, 이런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띠가 다 있죠, 여기에. 그랬을 때, 인해, 오해, 그 다음에 술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삼합이 맞는다, 이게. 그것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4살 터울이에요, 4살 터울. 4살 터울은 우리가 궁합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궁합이 맞으니까 그 사람은 잘 살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궁합이 맞으니까 잘 살 거다. 그 다음에 사유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분들도 제가 조사해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궁합이 좋은 사람도. 근데 못 사는 사람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그거는 우리가 플라시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문제다. 기분 문제. 기분 문제에 의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뻔하게 뭐 궁합이 합이 맞으면 삼합이 맞으면 다 잘 산다 잘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